그러면 다음에는 딜레이 락 룹들을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딜레이 락 룹의 역할은 입력 클락을 받아서 8개의 멀티 페이지 클락을 생성하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이 모델에서는 이 4개의 스테이지를 가진 볼티지 컨트롤 딜레이 라인을 구성하고요. 그 VCDL의 딜레이를 입력 클락의 반주기에 락을 시킵니다. 예, 반주기에 락을 시키는 페이스 텍터와 차지 펌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VCDL의 각 스테이지의 출력, 그리고 그 각 출력의 true와 complementary 값들을 출력시켜서 총 8개의 출력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보시면 뭐 모델 상에서는 VCDL, 페이스 텍터, 차지 펌프, 그리고 또 DLL이 락했음을 알리는 락 디텍터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DLL 룹 밴드위스가 입력 클락에 비례하도록 하고 싶은 거겠죠. 재미있게도 이 DLL의 룹 밴드위스를 유도해 보면 그 식에 이미 이 클락의 주기가 들어있어요. 클락의 주기에 반비례해요. 그 말은 입력 클락의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소리죠. 이미 비례해요. 그래서 차지 펌 커런트나 BCD의 게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이 DLL의 밴드위스는 자연스럽게 입력 클락에 비례해서 스케일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페이스 텍터를 구현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RS 래치 타입의 페이스 텍터라고 불러서 두 클락 각각의 클락이 어떤 라이징 에지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해당하는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사이가 번갈아가면서 들어오고, 즉 둘 사이 거리가 전체 클락의 반주기가 되고, 그러면 업 다운이 똑같은 시간만큼 교대로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 DLL 락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룹 필터는 앞에서 여러 번 봤던 차지 펌프인데요. 이 DLL의 경우에는 DLL 설계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지점에 락을 한다든지 또는 아예 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로들이 뭐 회사에 쓰는 회로들이나 논문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모델링한 거는 조금 간단하게 이 처음 시작할 때 컨트롤 볼티지 값을 그 딜레이가 가장 짧은 지점인 가장 높은 전압에 리셋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뜻은 새로운 주파수에 락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리셋 시켜준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뒤에 있는 로지컬 레이어에서 해줄 역할입니다. 자, 이 DLL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딜레이 라인은 딜레이 유닛이라고 하는 블록의 4개를 그 시리즈 연결해서 표현되고 있고요. 각각의 딜레이 유닛은 기본적으로는 딜레이 투 클락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미티브는 딜레이 값을 주면 입력 신호를 그 딜레이만큼 딜레이 시켜줘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뭐 이걸 사용해서 딜레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딜레이 값은 사실은 컨트롤 전압에 따라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의 함수 관계를 폴리노미얼 펑션 또는 여러 가지 X 모델에 제공되는 그런 뭐 함수를 표현하는 프리미티브 가지고 표현하면 되시겠고요. 여기에 이제 리밋 프리미티브가 있는 거는 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리니어 함수를 이렇게 주면 뭐 컨트롤 전압이 굉장히 내려가면 딜레이가 수학적으로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되면 얘는 말이 안 되죠. 예, 실제로 동작시키면 이제 워닝이 나오고 X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밋 프리미티브로 넣어서 어느 값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 회로에서도 딜레이 레인지가 리밋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리밋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리밋 프리미티브가 추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락 디텍터는 똑같아요. 역시 주기 그리고 그 클락의 주기 그리고 이 VCDL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딜레이를 보면서 딜레이가 반주기 안에 5% 안에 들어온 상태로 128 사이클이 유지되면 락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결과는 이렇게 구성한 DLL의 락킹 트랜지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DLL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 락킹 트랜지언트가 주파수에 따라 다르죠. 즉 주파수가 빨라지면 빨리 락을 해요. 예,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입력 주기대 VCDL의 딜레이 사이에 AC 트랜스퍼 펑션을 보는 거겠습니다. 왜냐하면 DLL은 요게 이 주기의 반이 되도록 락을 해주는 피드백 시스템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역시 비슷한 구성으로 테스트 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3D 밴드위스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3D 밴드위스가 동작 주파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건너뛰었는데 이 DLL의 역할은 8개 멀티페이스 클락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락이 되는 지점에서 이 클락들을 살펴보았을 때 출력되는 클락이 전체 위상 그 360도 범위를 잘 커버하고 있다. 유니폼하게 커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 페이즈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스테이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데이터, 밸리드 그리고 그 클락에 가는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클락들의 위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페이즈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블락은 뒤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멀티 페이즈 중에 2개를 골라내서 그 사이에 인터폴레이션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페이즈를 만들어내는 블락이고요. 그때 멀티플렉스에서 어떤 두 클락을 골라낼 거냐, 페이즈에서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섞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조절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여기서는 6빗 코드, 즉 0에서 63까지 원하는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히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여기는 별도의 인코드 블락에서 매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역시 그 저희가 하이스피드 I/O 인터페이스 설계만 다룬 튜토리얼이 있는데요. 그 튜토리얼에서 더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그 페이즈 인터폴레이터 설계에 있어도요, 중요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동작 주파수가 넓다는 거. 예, 특히 이 페이즈 인터폴레이터 블락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UCI 회로 설계하실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보통 페이즈 인터폴레이터 회로는 2개의 버퍼가 하나의 출력을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일종의 쇼트를 시키는데 이때 이 각각 버퍼의 밴드위스 또는 뭐 딜레이가 내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주파수, 그 클락의 주기에 따라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예.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느려도 안 돼요. 실제로 모델링 할 때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모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입력 클락의 주기를 클락 투 피리어드라고 하는 프리미티를 가지고 잰 다음에요. 그 주기에 일정한 비율로 이 인터폴레이터 스테이지의 딜레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실제 회로에서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면 DLL에서 그 딜레이 라인의 딜레이가 내가 원하는 클락 주기의 일정한 비율, 그 반이 되도록 이미 조절을 했죠. 그러면 많이 쓰이는 테크닉은 이 페이즈 인터폴레이터를 구성하는 버퍼도 그 딜레이 라인에 쓰이는 버퍼와 똑같이 사용하고 컨트롤 볼트도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락 주파수가 변하면 그 컨트롤 볼트도 변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이 똑같은 컨트롤 볼트를 사용하는 여기는 인터폴레이터 스테이지의 딜레이도 같이 변하겠죠. 네. 예, 그거는 모델과는 무관하지만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언급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페이즈 인터폴레이터 앞단에 이제 2개의 클락을 골라내는 한 쌍의 먹스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먹스가 아니고 저희 경우에는 클락 게이팅을 시켰습니다. 즉, 이 클락을 필요에 따라서 끌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엔드 게이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 저희가 전체 UCI 파일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또는 해보니까 메인 밴드는 굉장히 빠르죠. 뭐 제일 빠를 때는 32기가 트랜스퍼 퍼 세컨드인데 사이 밴드는 엄청나게 느려요. 800메가. 그래서 전체 이 트레이닝하는 구간을 보면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사이드밴드가 다 쓰고 있어요. 사이드밴드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빠른 16기가 클락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8개씩이나. 회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파워 낭비죠. 네, 그래서 사이밴드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끄자. 메인밴드 클락은 좀 꺼서 파워를 좀 소모를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이렇게 빠른 클락이 계속 토글을 하고 있으면 느리겠죠. 예, 실제로 그거에 대한 속도 저하를 봤고요. 이걸 게이팅을 함으로써 속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이걸 enable하고 disable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그러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disable 시킬 때, enable이 지금 0을 내려갔다. 그렇다고 해서 클락을 바로 꺼버리면 enable 신호의 타이밍에 따라서 이 클락의 펄스가 잘릴 수 있죠. 예, 그러면 뒤에 오는 신호들은 뒤에 이 클락을 사용하는 신호들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조금 짧은 펄스를 갖고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클락의 하이 펄스가 끝난 이후에만 클락이 게이팅이 이루어지도록 일종의 리타이밍 회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여기 보면 바이패스 하는 경로가 있죠.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다시 이네이블 시킬 때는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출력 클락이 꺼버렸기 때문에 꺼버린 클락의 에지를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 안 하겠죠. 저희가 실제로 그런 버그를 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려 사항이 들어간 클락 게이팅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페이스 인터폴레이터 블락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회로 시뮬레이션인데요. 그 컨트롤 코드, 그 PI의 그 출력 페이즈를 조절하는 컨트롤 코드를 0부터 63까지, 다시 0부터 63까지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수입을 하면서 출력 클락의 페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을 했는데요. 코드 자체는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주어지지만 출력 클락의 페이즈를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 인터폴레이터 동작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 전체 코드 범위가 정확하게 클락의 360도 그 페이즈를 차지해요. 그래서 63에서 0으로 가면 우리 입장에서 360도에서 355도에서 360도가 된 거, 355도에서 0도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355도에서 360도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설명은 이상하게 했는데 아무튼 0도와 360도가 똑같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페이즈가 도는구나, 계속 증가하는구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구나, 그런 착각,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는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16기가가 아닌 2기가 주파수에 동작을 시킨 거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동작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페이스 인터폴레이터 스테이지의 딜레이들이 클락 주기에 따라 잘 스케일링이 되면서 정상적인 동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까다로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페이스 인터폴레이터 3개가 있는 이유는 이 세 종류의 클락을 생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사이의 타이밍에 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야 하도록 스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는 고정시키고 나머지 2개를 이제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왜 넣습니까? 라고 한다면 매칭을 위해서. 네. 이걸 빼고 딜레이 맞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 사이의 관계를 좀 잡아주는 그런 synchronizing clock buffer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요거는 실제 모델 스키매틱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PI 3개, synchronizing clock buffer,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디스큐어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synchronizing clock buffer라고 하는 거가 왜 필요한지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PI 코드는 0부터 63까지 변하는 6빛의 값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클락의 360도 페이즈를 뭐 균등해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앞에 페이즈인지, 뭐가 제일 늦은 페이즈인지 정해진 거 없어요. 예, 실제로도 만약에 enable을 이제 켰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35가 이 0부터 63 중에 35에 해당하는 게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36이면 다음 쭉쭉쭉 가다가 63, 그 다음에 0이면 그 다음 거, 그러다가 34가 되면 맨 끝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의 끝에가 24일 수도 있고 뭐 48일 수도 있고 그냥 경계가 아무 데나 다 될 수 있어요. 네, 다 말이 돼요. 근데 그리고 사실 그 경계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값이 아니고 뭐 실제 회로의 여러 가지 뭐 딜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값입니다. 근데 그러면 로직 레이어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네, 내가 하나씩 증가시키고 싶은데 뭐가 최소 코드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0일 때가 제일 앞이다. 그리고 63일 때가 제일 끝이다. 예, 그리고 63에서 0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한 사이클이 넘어간 거다. 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저희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클락이 좀 이네이블 됐다. 라고 하면, 클락 드라이버를 위한 클락이 항상 제일 먼저 갑니다. 왜? 얘는 고정되어 있는 페이지를 갖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또는 밸리드 드라이버를 위한 클락들은 어떤 코드를 갖든지 어떤 PI 코드를 갖든지 무조건 클락 드라이버보다는 뒤에 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클락 드라이버를 위한 그 PI 코드가 63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제일 빠른 거는 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이면 그 다음, 그래서 63이면 제일 마지막. 요거를 의도한 건데요. 좀 설명이 어렵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클락 게이팅 하는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ND로 구성되어 있고 이 AND에 사용되는 enable 신호는 역시 펄스 폭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dflag을 사용해서 리타이밍 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선후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게이팅하는 클락 버퍼를 3개를 쓰는데요. 첫 번째 enable하는 클락 버퍼는 클락 드라이버를 위한 클락이라서 enable이 들어오면 이제 edge 기다렸다가 바로 enable이 되는데 다음 것들은 데이터나 밸리드를 위한 클락들은 이 클락을 위한 클락 버퍼가 나 이제 enable 했다 라고 하는 그 신호를 주면 그 다음에 enable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항상 클락을 위한 거가 좀 먼저 가고 데이터나 밸리드 이런 거는 그 다음 거. 예, 이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PI 코드의 경계가 하나로 정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예. UCI 설계하실 때 이 문제 갖고 한번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겠고요. 이 앞에가 이제 기준이 되는 클락 드라이버를 위한 클락이고, 이런 데이터를 위한 클락이 PI 코드가 0에서부터 63까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고요. 저희가 원하는 선호 관계가 잘 구현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락 디스큐어가 스펙에는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클락 디스큐어가 있는데 저희는 스펙에 있으니까 구현을 했어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PI를 앞에서 갖고 있고, 네, 여기 PI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싶으면 PI가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디스큐어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넣어놨지만 저희 모델에서는 이 디스큐어에 있는 인풋 코드는 고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 디스큐어를 구현하는 모델링으로 구현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도 사용했던 delay to clock primitive를 사용했고요. 그때 이 딜레이 값을 DAC 프리미티브 사용해서 디지털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디스큐잉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큐잉 블락의 딜레이가 디지털 값에 따라서 정말 원하는 대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probe DC를 사용한 DC 트랜스퍼 펑션을 구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예. 가만 보면 아날로그 회로드는 돌리는 시뮬레이션이 어떤 초기 동작을 확인하는 트랜지언트이든지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DC 전달 함수, DC 트랜스퍼 펑션을 확인하는지 AC 트랜스퍼 펑션을 확인하는 이런 내용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